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7절 연구의 현상학적 방법 A, B, C 중에 A 현상의 개념 Der Begriff des Phänomens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Der griechische Ausdruck Phänomenon auf den der Terminus Phänomen zurückgeht, leitet sich von dem Verben Phainestai her. 뭐 이렇게 나가. 막 그리스어랑 막 같이 붙어 있어. 자, 파이노메논, 페노멘 독일어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는 게 페노멘과 에얼샤이눈 두 개를 구분합니다. 하이데거가. 페노멘은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현상 개념이에요. 후설과 더불어서. 그런데 에얼샤이눈은 칸트가 물 자체 딩한지히와 구별하여서 사용했던 현상 개념이야. 그래서 두 개 다 현상인데 이기상 선생님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지금 옛날에 읽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요 두 개를 예도가 구분하면서 에얼상이 사이능인지 페노멘인지 요 부분을 지적해 가면서 강좌를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페노멘 현상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현상은 페노멘입니다. 현상이라는 용어가 소급되는 바로 그리스어 표현인 파이노메노는 동사 파이네스타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파이노메논의 어근에 동사의 어근을 이기잖아, 그죠? 어근을 따질 때 그 어근이 파이네스타이야.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히 짜이겐 자신을 보여준다는 걸 의미하며 이 파이노메논은 그렇기 때문에 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을 보여주는 것, 곧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자 다스 오펜바르. 그러니까 오펜바는 그죠? 오펜바룽은 기독교 신학에서 계시란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에바르트 융엘의 비밀로서 열어 밝혀지는 세계 있죠. 그 유명한 책에서도 이 하이데거 개념들이 사용되는데 어쨌든 오펜바르는 계시되는 것. 그러니까 뭐야? 덮여 있었던 게 명백하게 눈가리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를 보여주는 것, 다스 오펜바르, 명백하게 드러난 것. 요 정도로 번역합시다. 명백하게 계시된 것. 이러면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명백하게 뭔가가 감추어졌던 게 드러난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파이네스타이 자체는 파이노는 그 뭐야? 중간태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노의 중간태형이다. 그러니까 파이노가 원형이고 파이네스타이는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노는 뭔 뜻인가 하면 뭔가 낮에 밝은 대낮으로 데리고 오다. 밝은 대낮, 여러분 대낮과 같이 막 밝은 거 있죠? 밝은 대낮, 그리고 밝음 속에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진 파이노의 중간태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어에는 세 가지 어쨌든 태가 있죠.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중간태는 뭘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어 안 하신 분들도 그리스어에서 중간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행위자가, 그러니까 주어의 행위가 이 동사를 통하여 이 동사가 이 주어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기동사라든지 주어를 수동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 제기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이런 용법들, 이런 게 특히 독일어는 지히와 영어는 원셀프와 함께 쓰는 요런 거일 때 주로 중간태를 사용해.
그러니까 중간태 동사의 유형이 바로 파이네스타야. 근데 이것에 어근은 파이노야. 근데 이 파이노는 대낮으로 데리고 오다, 밝음 안에 세우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파이노는 다시 포스, 빛, 밝음, 곧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드러나며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밝기와 빛이라는 뜻이야. 그게 밝기와 빛을 의미하는 포스와 같은 그런 파의 어근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네스타, 여러분들이 현상이라는 개념에서 그리스어는 결국은 빛, 밝음, 그 다음에 명료하게 드러남, 이런 것들하고 어근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재밌죠? 요래 나가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페노멘이라고 하는 표현, 현상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로서 그래서 고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자신에게서 보여주는 것. 독일어로 das sich an ihm selbst zeigen데, 그리고 두 번째 das offenbare, 명백하게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요런 뜻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고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노메나, 현상들, 그죠? 현상들, 파이노메논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파이노메나, 현상들은 이때 밝음 속에 놓여 있는 대낮에 놓여 있거나, 대낮의 밝음, 대낮, 이게 경상도 목소리라서 대낮 알죠? 대낮, 데이, 영어에, 독일어에 탁, 밝은 대낮에 놓여 있거나 빛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의 총체가 바로 파이노메나야. 그러니까 복수형이야. 그 현상들은 빛으로 가져다 지고 대낮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의 총체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인들은 때때로 단순히 온타, 존재자들이라고 하는 그것과 존재자를 의미하는 온타, 타는 그리스어에서 정관사인데, 관사는 부정관사는 없어요. 그리스어는 정관사와 함께 써서 존재하는 것,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존재자와 그리스인들이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됐죠? 존재자를 의미했다라는 거야. 그 현상들이, 그런데 이 존재자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각기 그때마다 그 존재자에게로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존재자는, 모든 존재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심지어 성립하는데, 존재자는 자신을, 그것이 그 자신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기를 은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보여줌 안에서 존재자는 뭐뭐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뭐야? 너 오늘 어떤 연예인처럼 보여? 그리고 이 나무는 오늘 마치 나에게는 거인처럼 보여? 이런 말 쓰죠.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는 그 존재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존재자의 가상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방식으로 존재자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자신으로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보여줌을 우리는 가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부른다. 이거는 뭔가 하면 독일어로 샤이넨이야. 샤이넨, 여기서 쓰는 건 가상. 플라톤이 그림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거기에 가깝겠죠. 이와 같이 또한 그리스어에서 파이노메논, 페노멘, 현상이라고 하는 이 파이노메논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죠? 뭐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두 번째는 가상으로 외관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 독일어로 다스 샤인바러. 그리고 세 번째 가상. 이런 뜻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노메논 아가톤, 좋은 현상.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가토스로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파이노메논 아가톤 하면은 좋은 현상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뭐뭐처럼 보이는 그런 좋은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의미했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뭐뭐처럼 보이는 선한 것, 그걸 의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그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파이노메논 아가톤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뭐처럼 보이는 그런 좋은 것을 의미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그 존재자가 아니었다. 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현상의 개념, 여기서도 페노멘입니다. 현상의 개념의 더 이상의 이해를 위하여 자, 두 개의 의미, 파이노메논에 의하여 언급된 두 개의 파이노메논의 두 개의 의미 안에서 언급된 것, 뭐죠? 첫째,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페노멘. 두 번째, 가상으로서의 페노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상의 이해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놓여져 있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런 첫째, 자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현상과 가상으로서의 현상, 이 두 가지는 그것의 구조에 따라서 볼 때는 서로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다 나타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파이노메논이라는 그리스어 말에서는. 여러분 벌써 보이죠? 하이데거가 중요하게 여겼던 드러남과 그 다음에 감추어짐, 음패와 탈음패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직 어떤 것이 그것의 의미에 따라서 자신을 보여주는 채 한다든지 현상인체 하는 한에 있어서, 영어에 프리텐드 있죠. 그 라틴어 어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독일어로 프레텐디얼트, 인체하다. 그러니까 현상인체하는 한, 의미에 따라서 자신을 보여주는 채 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그죠? 그것은, 어떤 것은 자신을 어떤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으며,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아닌 그런 어떤 것으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이걸 본질과 실존으로 나눠서 중세 철학부터 얼마나 스콜라 철학자들이 논쟁했어.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든지,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음패와 탈음패로서 현상의 개념으로 그리스어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럴 때, 인체하는 한에 있어서 그거는 자기를 그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은 뭐뭐인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데얼 베도이퉁 파이노메논, 곧 파이노메논이라는 그 의미, 가상이, 여기서는 가상입니다. 가상을 의미하는 현상의 의미에서는 이미 근원적인 의미인 자신을 보여주는, 곧 명백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다스 오펜바러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죠? 두 번째 의미를 토대 짓는 것으로서 함께 결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는 자기를 보여준다든지, 뭔가가 분명하게 계시되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상적인 것,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신은 아닌 그러한 결여적 양태로서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함께 이 파이노메논이라는 개념 속에 나타났다 이 말이야,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노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전문 용어적으로, 긍정적이고, 파이노메논의 긍정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로 배속시켜서 이 페노멘을 결여적인 페노멘의 결여적인 양태, 변양태인 샤인, 가상과 구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노메논 안에 두 개 다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는 우리는 페노멘과 샤인, 현상, 본래적인 현상의 의미를 말하는 페노멘을 샤인, 그것의 결여적 양태였던 뭐뭐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자를 보는, 그 몸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그런 가상으로부터 이제는 구별하는 지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철학에 이런 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요. 이거는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하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 단어 하나 갖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이 두 개의 전문 용어가 표현하는 것은 우선 전적으로 에얼샤이눅, 사람들이 칸트가 사용했던 바로 에얼샤이눅 현상이죠. 이것도 나타남입니다. 현상 혹은 단순한 에얼샤이눅, 블로스 에얼샤이눅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도가 잡아줄게요. 에얼샤이눅은 칸트가 인식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맞죠? 에얼샤이눅은 언제나 감각 직관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도식을 통하여 오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얼샤이눅은 뭐야? 나타나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인식은 실제 사물에, 우리의 대가리 밖에 있는 실제 물 자체와는 구분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무가 밖에 서 있고 저 나무가 내 대가리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나의 감각 직관을 통과하면 그게 현상이 돼버려. 그걸 에얼샤이눅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페노멘이라는 이 현상은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칸트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의 형식이었던, 현상의 선언적 형식이었던 뭐야? 시간과 공간과 차라리 가까운 거야,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존재자의 존재만이 은폐될 수 있는 거야. 존재자가 은폐되진 않아요. 존재자의 존재가 은폐되었다가 위장하고 자기를 파묻어 버리고 이런 은폐작용을 하는 거는 존재자의 존재라는 거야. 거기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뭐예요? 하이데거는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누는 거기에서 인식과 관련하여서 현상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하이데거는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칸트가 썼던 에얼샤이능은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페노멘과는 차원에 있어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차라리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현상은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라면 차라리 칸트한테서는 뭐죠? 감각 직관의 형식이었던, 그죠? 시간과 공간과 차라리 가까운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이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는 지금 인식론적으로 대가리 안에 들어온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대가리 밖에서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의 존재로서의 이 삶 안에서의 실존함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목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얼샤이능은 페노멘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 읽을 때 뭐 어여 읽어 이걸 여러분들. 물론 뭐 철학을 접하지도 못한 분들에게 이런 걸 더 씌우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박사 수십 개를 가진 자들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잡아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걸 놓치면은 이걸 못 잡아내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페노멘이 에얼샤이능과 다르다는 걸 하이데거가 여기서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칸트의 개념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고 안 하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은 특히 1차 자료라든지 정신현상학이라든지 박사가 아니라 하빌리타지온을 받은 자들도 지가 보고 있는 그 부분밖에는 모르는 자도 많아, 여러분. 문제는 데리다가 말했듯이 끈덕지게 읽고 평생을 공부하지 않는 자는요, 왔다 갔다 칸트, 하이데거 왔다 갔다 문맥을 다 잡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차 자료 강좌도 없지만은 지금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얼샤이능을 설명하면서 환자가 질병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해. 이해가 됐어요? 질병의 현상에 대한 언급이 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크랑크 하이츠 에얼샤이능,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에얼샤이능이야,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육체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줌 안에서 이러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육체의 어떤 나타남이 의도되고 있어, 여기서. 맞죠? 육체의 어떤 뭔가가 질병의 징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육체의 폴콤니스, 육체의 뭔가가 나타남. 이해가 돼? 육체의 뭔가가 나타남. 그런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 보여줌 안에서 이러한 자기의 보여주는 것들로서 어떤 것을 인디찌렌, 독일어로 어떤 징후를 지시하다, 표시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 있어. 인디찌렌은 질병학과 관련되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
보여주지 않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징후는 자기 자신을 보여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징후는. 근데 여러분, 이런 독일인들의 이런 끈덕진, 그죠?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거는요, 감당을 못 합니다, 여러분. 칸트, 셸링, 헤겔, 그리고 피테, 이런 자들의 1차 자료만 다 읽으려 그래도 일평생을 가도 예도도 다 못 읽어서 중요한 책밖에 안 읽었어. 예도도 헤겔 읽은 게 1차 자료 읽은 게 논리학하고 정신현상학, 미학, 역사철학, 그런 정도. 거기서 더 읽었나? 그리고 칸트도 세계의 비판서, 그 다음에 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 다음에 윤리, 윤리 철학,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형이상학, 계목이나 무엇인가, 이런 정도. 여러분, 이거 다 못 읽어요. 중요한 것밖에는 안 읽는 거지. 하이데거도 전집이 60몇 권이지만은 얘도가 읽은 거는 겨우 해봐야 9권 정도 관계.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대가리를 숙이고, 일평생을 파도 못 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걸 파면 웬만한 건 다 들어오거든. 그래서 중요한 책이 된 거겠죠. 그걸 왜 다 읽고 일평생을 보내야 되냐고, 내가. 안 그래요? 할 철학도 천지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러한 폴콤리스, 육체에 나타나는 그 나타남, 폴콤리스의 나타남,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자기를 보여줌, 이런 것들은 어떤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장애, 슈테룽, 장애가 눈앞에 있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맞죠? 장애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뭔가 나타났는데 그 증상은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보여줌 안에서 자기를 실제로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런데 에얼샤이룽, 어떤 것의 에얼샤이룽으로서의 에얼샤이룽은, 그러니까 어떤 것의 나타남으로서의 나타남은 칸트가 썼던 개념이죠. 에얼샤이룽. 그것은 따라서 바로 다음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어떤 것을 자기 스스로를 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어떤 것을 알리는 거야. 이거 줄 치십시오. 이게 바로 에얼샤이룽의 본래적 의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는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멜덴 하는 거야. 멜덴, 독일어로. 멜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얼샤인은 나타나다는 바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거야. 이 아님은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건데, 이 아님, 니트, 이 아님은 그러나 결코 결여적 양태의 아님과는 함께 뒤섞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함께 뒤섞어서 내던져서는 안 돼. 결여적 양태의 아님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가상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그 앞에서 했잖아. 현상의 두 번째의 뜻, 명백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보여주는 거는 첫 번째 현상의 긍정적 뜻이었고, 부정적인 뜻으로서 shine, 가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말과 지금 하이데거가 여기서 말하는 에얼샤이넨의 이러한 의미는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엄청난 게 들어. 그게 여러분 이러한 구분에서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음패와 탈음패의 개념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게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에어샤이넨트 뭔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주지 않는 그것은 또한 결코 가상으로서도 나타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에얼샤이넨의 나타남은 페노멘의 두 번째 부정적 의미인 가상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런 말이고, 자, 그래서 에얼샤이넨트와 같이 그런 지금 했고, 그래서 모든 인디카치오넨 지시, 그 다음에 다르슈텔룽엔 서술, 묘사, 재현, 그 다음에 짐톰머 증상, 그 다음에 짐볼러 상징,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 다르슈텔룽은 묘사 재현도 되지만 여러분들 연기하는 거죠. 연예인이 연기를 한다든지 연극인이 연기를 하고 상연을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은 언급된 에얼샤이넨의 형식적 구조, 근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비록 그것들이 서로와 다른 의미를 갖지만은 이런 모든 개념들, 인디카치오넨, 다르슈텔룽엔, 그 다음에 짐볼러, 짐톰머, 이런 개념들은 다가 에얼샤이넨을 나타내는 개념들과 연결된 거다 이 말이야. 정말 1차 자료의 수준이 다름을 알겠죠, 여러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에얼샤이넨, 나타나다라는 것이 비록 결코 페노멘의 의미에서 자기를 보여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에얼샤이넨과 페노멘은 달라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에얼샤이넨은 오직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페노멘의 근거 위에서만 에얼샤이넨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요런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페노멘은 에얼샤이넨과는 다르지만 에얼샤이넨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직관의 대상이 존재자가 표상으로서 대가리 앞에 나타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직관의 형식이잖아.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이 페노멘은 존재자를 다 포괄하는 그것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좌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책만 읽고 그냥 지나갔지. 책을 백날 읽으면 뭐해? 대가리 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나 에얼샤이넨, 나타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은 나타남 자체, 에얼샤이넨 자체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페노멘이라는 거야,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에얼샤이넨은 자기를 보여주는 어떤 것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는 거야. 이해가 돼서 지히멜덴 하는 거야. 독일어로 알려드릴게. 다스 지히멜딘 두르히 에트바스 바스 지히 짜이 끝이에요. 그것이고, 사람들이 이때 만약에 에얼샤이넨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에얼샤인트,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말한다면 곧 에얼샤이넨 자체는 아니면서 말한다면 이로써 페노멘의 개념이 제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전제되고 있는 거다. 줄 빡빡 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게. 에얼샤이넨을 말할 때는 언제나 페노멘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 페노멘을 성격 규정할 수 없어. 존재자를 말하려면 존재가 미리 전제되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모든 존재자는 존재를 갖고 있잖아. 자기의 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있음이 그 존재자를 있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페노멘은 에얼샤이넨의 보다 급이 존재론적으로 더 근원적인 거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 용어로. 그러니까 페노멘은 존재자의 존재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죠. 하이데거를 잡으면 너무 깊어서 그래서 페노멘의 개념이 그랜츠트 제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존던 포라우스 게제츠트 전제되는 거야, 여러분. 전제. 진짜.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어떤 전제가 은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왜냐하면 이 규정 안에서 에얼샤이농의 규정 안에서 에얼샤이넨의 표현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제는 그죠?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야. 우리가 에얼샤이넨을 말할 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칸트는 그거를 감각직관의 선언적 형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요거는 요 7절의 세 번째 현상학의 성개념에서 나옵니다. A, B, C 중에 C에서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를 다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에얼샤인트, 그 안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안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것이 그 안에서 자기를 알려준다는 것,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를 알려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단지 자기를 알리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났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중요하겠지. 그리스도의 광채가 신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 자신이야?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야?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광채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맞죠? 이런 것처럼 에얼샤인에는 광채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존재자의 빛하고 그 존재자 자체는 또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에얼샤인에는 그런데 오늘날 철학에서 들레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구분 필요 없고 에얼샤인엔 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이미지 밖에는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에얼샤인엔 이미지 밖에는 없다는 거야. 니체와 스토어 학파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자체로 에얼샤이눅 나타남이 되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에얼샤이눅은 자기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얼샤이눅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현상은 인식을 통하여 다시 드러난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칸트한테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실존하는 존재자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에얼샤이눅이 아닌 이 되지 않고라는 말 안에는 에얼샤이눅은 자기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그 안에서 자기를 알리는 바로 그 안, 독일어로 보린, 보린의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거야. 맞죠? 보린.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감각, 내적, 외적 형식, 직관 형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 형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존재자가 아니라 그 존재자를 드러나게 하는 직관 형식과 관계되는 경우라는 거. 거기에 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한테서는 이거지만은 누구야? 하이데커한테서는 이건 뭐겠어? 세계지 뭐 세계. 대가리 밖에 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 존재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이데커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나는 인식론, 후셀도 포함돼요 여기에는. 나는 인식론에 관심 없다. 인식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 대가리 안에 들어온 그 포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존재를 나는 말하지 않는다. 노예마와는 나는 관계가 없다. 후설에 나는 실제로 이 세계 안에서 존재자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대가리 안에 들어온 건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의 페노멘이라는 거는 칸트의 에얼샤이눅과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페노메너는 따라서 결코 에얼샤이눅이 아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거야. 따라올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도가 존재시간 8번째인데 4번째 읽을 때 조금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막 독일에서 또 읽고 파다가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제는 구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라.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한 번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예도 TV를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예도가 머리가 나쁜데 뭐하러 예도 TV 보고 앉아있어. 그죠?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한 번에 딱 들어올 거야. 그죠? 근데 나는 그 많은 철학을 하고 사유훈련을 하고도 4-5번째를 봐도 뭔 말인지 뭔 지랄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예도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모든 에얼샤이눅은 페노멘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이게 줄 빡빡 치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 맞죠? 왜? 페노멘은 존재자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 인식 안에 들어온 그림자, 대가리 안에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노멘을 불분명한 에얼샤이눅의 개념의 도움으로 정의한다면 모든 것은 뒤집어지게 되고 현상학의 비판은
이 토대 위에서 현상학의 비판은 기이한 아주 이상한 눈에 띄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감행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이 모험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에얼샤이농이라는 표현은 자체로 다시 이중적인 걸 의미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서 자기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의 나타남, 에얼샤이넨. 두 번째는 알려주는 것 자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그의 자기를 보여줌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어떤 것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공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까 다 했죠? 에얼샤이는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런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에얼샤이넨을 뭔 칭호로서 사용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페노멘의 진정한 의미를 위한 호칭으로서 결국 에얼샤이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나 그때의 사용도 언제나 에얼샤이넨은 페노멘에 근거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의 의도는 이제 다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다 들어오죠. 이제는 안 들어올 게 뭐가 있어. 그리스어 다 풀어줬지. 칸트와 하이데거의 차이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지. 안 들어올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계의 다른 사태들을 에얼샤이능으로서 표시한다면, 부른다면 혼란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그러니까 페노멘에서 말하는 1, 2번과 현상에서 에얼샤이넨에서 말하는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서 자기를 알려주는 것 자체, 이 모든 걸 다 에얼샤인으로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가중되고 증가되는데, 에얼샤이능이 또한 다른 의미를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증대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것에 자기를 보여줌 안에서 명백히 드러내지, 여기서 오펜바르입니다. 니트 오펜바르,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 알려주는 것을 바로 자체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서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이것은 광선의 빛이 바라는 거예요. 마침내 광선이 나와.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존재자의 광채와 존재자의 관계. 여러분, 자, 계속 할게요. 이런 논쟁은 옛날에 신학 논쟁에서도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제대로 따라오십시오. Fast man das melden.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 Das in seinem 지히짜이겐 das nicht offenbar an Zeigt. 그의 자기를 보여줌 안에서 nicht offenbar,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리켜주는, 바로 그 알려주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것으로부터 광채를 바라는 바로 그것으로 파악한다면, 그래서 자기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결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생각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광채로서 파악한다면, 그렇다면 에얼샤이능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독일어로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헤얼폴브링겐이에요. 헤얼폴브링겐은 생산하다, 산출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다,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헤얼폴, 바깥으로, 브링겐, 가져오다, 그래서 끄집어내다란 뜻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헤얼폴 브링웅, 끄집어낸다든지, 또는 헤얼폴 게브라하테스, 수동태, 끄집어내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끄집어내진 것이나 끄집어내는 것, 이 두 가지는, 이 두 개는 끄집어내는 것 자체의 본래적인 존재를 결코 형성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진 것은 끄집어내진 것 자체의 존재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광채는 일치할 수 없는 게 뭐야? 예수의 존재는 한두 개가 아니야. 사랑도 되고 믿음도 되고 뭐 기적을 행할 때는 힘의 의지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 예수의 존재는 다양한 거예요. 언제나 존재론적 차이를 만드는, 맞죠?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그죠? 이런 존재들이 뭐야? 광채는 이런 존재들 가운데 하나지 그 존재자의 존재는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끄집어내진 것은 끄집어내는 것, 바로 그것의 본래적 존재를 형성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에얼샤이능은 단순한 에얼샤이능의 의미에서의 에얼샤이능이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끄집어내지면서 알려주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여줘.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가 하면은 그것이 알려주는 바로 그것의 방사, 아우스슈트랄롱, 광선을 바람, 이런 뜻이야. 광선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바로 지속적으로 그 자신에게서 감추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끄집어내지면서 알려주는 것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 자기를 은폐하면서 자기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온 그 존재도 같은 거야. 왜죠? 우리가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대가리 안에 있는 이미 준비된 그것과 결합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가 결합될 때도 거기에 나타난 그 존재는 그 존재자 자체와는 다른 거야. 그래서 칸트는 물 자체와 현상을 구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싹 쓸어버리려는 거야, 이 구분을. 그런데 그래서 인식, 주체와 객체 사이를 하이데거는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감추면서 뭔가를 휠랜데 감추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또다시 가상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샤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칸트는 에얼샤이능이라는 용어를 이러한 이때의 연결시킴 안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칸트의 에얼샤이능의 용어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때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에얼샤이능은 그에 따르면 첫 번째로 경험적 직관의 대상이야. 맞죠? 대가리 속에 들어온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감각 직관의
뭔 말인가 하면 나무를 본다. 나무가 감각 직관을 통해 들어왔어. 그 나무 대상 존재자 자체도 에어샤이닝이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직관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뭐야? 존재자지 뭐. 경험적 직관의 대상. 얘더라 그러면 나무가 내 대가리 속에 들어온 거야. 그 대상. 자, 첫 번째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뜻이고, 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 진정하게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이 현상은 동시에 어떤 것을 알려주는 방사, 광선을 바람으로써의 에어샤이닝인데, 바로 그것은 에어샤이닝 안에서 자기가 감추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어떤 것, 에어샤이닝 안에서 자기가 감추고 있는 어떤 것을 알려주는 방사로서의 에어샤이닝인 거야. 자, 마지막 정리하고 끝냅니다. 다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에어샤이닝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언제나 완전하게 드러남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존재와 무는 함께 표현된다는 거예요. 페노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폐된 것들을 언제나 탈은폐와 관계 안에서 함께 봐야 모든 이 세계의 사태는 들어오는 거지, 눈가리에 보이는 존재만 이야기해갖고는 존재 사태 전체가 뭐야? 망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폐된 물을 함께 사유하는 그러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오늘 좀 길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지금 15번째인데 잊어버리시는 분이 있고, 가능하신 분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TV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